적성이전 하면은 형이야 동생이야? 동생이고 적시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인물 관계도 정리합니다. 먼저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죠? 강남이에요. 강남 지역에 자 안평국이다. 강남 안평국이라고 써두시고요. 이 나라 이름이에요. 강남 쪽에 안평국이다. 중국이 아니라 중국 아래에 있는 변방 국가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안평국의 왕은 성이 뭘까요? 아들이 적시니까 왕도 적시겠죠. 적시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비가 있고 자, 왕과 왕비 이제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2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들 2명 이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겠죠. 그래서 형은 항이라는 이름의 적항의라는 이름의 마이너스 인물 그 다음에 동생은 적성의라는 이름의 플러스 인물 이렇게 이제 써두시는데 얘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장자라고 써보시고 장자 그리고 여기는 둘째 아들이라서 이제 버금차자죠. 버금차자 두 번째라는 뜻의 그래서 차자라는 말을 씁니다. 차자. 자 빨간 펜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할 텐데 항의는 마이너스 인물이 분명하고 끝까지 마이너스 변함없이 마이너스 일관되게 마이너스 성의는 끝까지 플러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항의가 성의를 되게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제 덕을 겸비했다 이런 말 나옵니다. 뭐라고요? 제 덕을 겸비했다. 재주도 있고, 그 다음에 덕도 있고. 그리고 그 인물이 아주 순후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요순의 인의를 다 물려받았다. 효칙하고 있다. 뭐, 본받고 있다. 이런 좋은 표현들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항의는 기본적으로 성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항의는 성의를 시기질투합니다. 시기질투. 시기질투한다는 뜻의 한자말이 시라는 말이 있어요. 시기할 때 시. 그 다음에 헐다. 헐뜯다라는 뜻의 회자가 있어요. 헐뜯다. 시기하고 헐뜯다. 시회예요. 그래서 헷갈리면은 시 밑에다가 기라고 써주시고 시기한다. 그 다음 회는 헐뜯는다. 비방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기하고 헐뜯는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시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음험하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고 있던 항의형이에요. 그 이름부터가 항의한다 마이너스 이건 성의가 있다 플러스 이렇게 기억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가리키는 호칭들이 있는데 호칭들 자, 요렇게 점선으로 요렇게 항의가 성의를 부를 때 마음에도 없지만은 현명한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거짓으로 성의가 구해온 일영주를 탈취하는 장면에서 거짓으로 높여 부르는 현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현명한 아우라는 뜻이 현명한 아우 현재라는 말을 쓰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아우라는 뜻의 현재는 성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항의가 거짓으로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거꾸로 점선 화살표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성의가 항의를 부를 때는 자 사형 이제 3인칭으로 이제 사형 항의가 없을 때 3인칭으로 부르는 사형이라는 말이 있고 형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 다른 걸로 형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두시고 3인칭으로 자기 형을 부를 때 사형이나 형장이라는 말을 쓴다. 사형시키고 싶다. 형장에 보내고 싶다. 왜? 마이너스 인물이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떠올리기 쉽겠죠. 자, 그 다음 성의 자체가 자기 자신을 이제 가리켜 부를 때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부를 때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한번 써볼까요? 색깔을 다른 걸로 이제 복이라는 말을 쓰고요. 복이라는 말을 쓰고요. 복자가 이제 이렇게 쓰는 머슴, 노비 복자.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거 비복 기억나지? 비복. 뭐 노복 할 때 그 머슴 복자예요. 그다음에 복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생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하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생, 하생 뭐 이런 호칭들. 자기 자신을 다 높이는 말이야, 낮추는 말이야. 다 낮추는 말들이 있어요. 자, 이런 호칭들이 이제 왜 나왔느냐면은, 자,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는 이제 어디냐? 중국이에요. 인물관계도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황제가 있겠죠. 이제 중국이니까. 중국에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 마누라인 황후가 있겠고, 황제와 황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딸이 있고, 처음엔 딸이 있고, 나중에 아주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아들을 낳긴 하는데, 이제 태자가 있어요, 태자. 자, 됐죠? 그리고 이제 공주인데, 공주인데, 이 황제의 딸님이니까 공주인데, 체란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어요, 체란. 체란이라는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에게 스스로를 낮춰서 이제,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색깔 다른 걸로 공주를 앞에다 두고 자기 자신을 낮춰 부를 때, 이제 이렇게 호칭을 썼던 거고요. 공주는 옥주라는 말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귀주라는 말을 써보시고, 귀한 공주, 뭐 옥 같은 공주 다 플러스 존칭이 되겠죠. 존칭. 공주로 부를 때.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공주가 성인을 부를 때는 이제 작은 아이라는 뜻의 소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동. 작은 아이. 나이가 몇 살이냐 했더니 성인은 이제 12살이고요. 이 당시에 처음 만날 때 12세. 처음 만날 때 1살 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랑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랑 둘이 이제 결국은 사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둘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공주가 좀 더 적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다시 이제 빨간 펜으로 체크할 건데 성의가 나중에 이제 벼슬을 얻게 되는데 이 칸이 좀 부족하니까 오른쪽에 적을 거예요. 오른쪽에. 성의가 나중에 중국에 가가지고 장원급제하게 되는데 장원급제하게 되면은 보통 민호궁 보통은 장원급제하면은 첫 벼슬이 뭐가 되죠? 고전수술에서 거의 법칙 같은 거죠. 그렇죠. 한림학사. 잘했습니다. 한림학사.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얻게 되는데 성이 적시기 때문에 그렇죠? 적한림, 그 다음에 적공자, 이런 호칭들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야? 이 성인을 가리키는 말이야. 성인을 가리키는 말. 내가 이 밑에다 적으면 좋은데 뒤에 안 보이니까 오른쪽에 적은 거야. 이렇게 바짝 붙여서 성인 쪽에다 적어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황제, 황후 그 아래에 신하가 이제 호승상이 있어요. 노승상이야, 호승상이야? 호승상이 있어요. 호시성을 가진 승상이겠죠. 승상과 부인 사이에 옥난이라고 하는 딸아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옥난이를 잘난 성희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성희는 이제 공주가 마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불발에 그치고 옥난은 따로 출가를 하게 되죠. 자, 호승상에다가 빨간 편으로 네모 처리하시고 별표해 두시고 호승상은 당연히 플러스 인물이에요. 네, 조력자 1이라고 쓸 수 있을 텐데 1은 생략하고 이따가 다시 이제 적을 거니까 조력자 역할을 한다. 호승상. 성인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을 도와준다. 나중에 이제 성희가 바닷가에서 이제 표류할 때 그때 이제 구제를 해주는 거죠. 구조를. 자, 이제 색깔 다른 걸로. 자, 왕이 세자를 결정할 때 항의를 세자를 시킬까 성인을 세자를 시킬까 고민을 했거든요. 즉 자기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고민을 할 때 얘냐 쟤냐 고민을 할 때 잘난 성이 능력만 보면 성이를 세자를 시켜야 되는데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얘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결국은 얘를 선택하고 얘를 버리게 되는 건데 버린다는 게 이제 뭐 내쫓는다가 아니라 세자 시키고 세자 시키지 않고 그렇게 영향을 주었던 쪽이 이제 만조제신이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만조제신. 조정을 가득 채운 모든 신하들이 만조제신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할 때 이제 내세웠던 명분이 뭐냐면은 윤기를 상하게 한다. 이런 거였어요. 윤기를 상하게 한다. 윤리적인 기강을 무너뜨린다. 줄여서 윤기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을 써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서 결국은 큰아들을 왕위를 잇는 세자로 책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인물관계도 정리해 본 게 되겠습니다. 혹시 뭐 빠진 게 있나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호칭 가운데서 좀 추가적으로 적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적었는데
둘이 이제 러블러브 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둘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공주 남편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국서라고 했는데, 정식 벼슬 이름은 뭐죠? 부마도위예요. 부마. 줄여서 이제 부마도위. 부마도위. 저 요거. 뭐 줄여서 이제 부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하면 되겠네요. 도비라는 말에다가 괄호 처리해서 부마라는 두 글자로 부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동일 인물, 다른 호칭 잘 체크해둬가지고 복습할 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